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지방 부동산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의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광역시 위주로, 그리고 광역시에서도 학군지 위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이런 데들에서도 학군지 중심으로 해서 이런 데들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전고점에 이르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까지 지금 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미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규제들로 인해서 강세장을 당겨오게 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세장의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방 대도시의 핵심적인 곳부터 가격이 오른다. 전형적인 강세장의 모습이고 강세장 초기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 그리고 저 역시도 같이 궁금해 하는 것은 역시 뭐냐면 다음 스텝이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어디까지 이게 번져 나갈 거고,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 하는데요. 일단 그런 것을 알려고 하면 지금의 강세장의 모습과 이전의 강세장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부터 조금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이제 강세장의 모습, 앞으로 진행될 강세장의 모습은 과거와는 다른 뚜렷한 세 가지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차이점이 뭔지를 알면 그럼 앞으로 강세장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강세장의 오르는 순서가 다르다는 겁니다. 과거의 강세장은 어떤 순서로 올랐냐면 물론 예외적인 곳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 강남이 오르면 그 인접지역이 오르고 또 인접지역이 오르고 인접지역이 오르고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지방에 있는 핵심 도시들이 움직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아주 미미한 정도로 움직였었죠.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이 거의 다 움직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지방의 핵심 도시들이 움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물론 아닌 곳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구고, 대구는 사실은 강세장이 더 먼저 시작됐어요. 굉장히 미스테리한 상황이긴 했는데 아주 예외적인 거죠. 부산도 그랬고요. 부산도 거의 강세장이 같이 시작됐죠. 그래서 부산과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거의 다 서울과 수도권이 다 오른 다음 그 다음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순서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순서로 가고 있냐면 서울 핵심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수도권 핵심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지방 핵심 도시가 움직이는 그런 순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부터 움직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접지역 다 움직인 다음에 갔었는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이런 규제로 가장 억울하다고 지금 보여지는 곳들이 어디냐면 서울 외곽 지역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곳들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도 이번 규제에 포함된 지역 중에 그동안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은 데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들은 규제 때문에 오히려 거래도 다 멈추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아주 피해가 많이 벌어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로 그냥 지방의 핵심 부동산들이, 핵심 지역들이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이건 물론 규제 때문이기도 해요. 어쨌든 보여지는 현상은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힌트를 볼 수가 있냐면은 인접 지역이 아니라 핵심으로 점프를 하는 거예요. 핵심. 각 핵심 지역에서 어떻게 점프가 될 것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오르는 지역이 달라요. 제가 이미 유튜브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은 차별화가 진행된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지역이라도 예전에는 같이 안 올라야 되는데 같이 안 오르는 지역에 얘만 오르네? 이러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데들이 차별화라는 거예요. 이렇게 차별화가 되는 곳들이 각 도시마다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되는 지역들만 계속 오르는,
차별화가 계속 진행되는, 다시 말해서 규제가 암만 심한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더라도 차별화가 되고 있는 지역들은 계속 가격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다 보고 있는 얘기들입니다만은 강남이라든지 마용성이라든지 이런 데들의 가격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 이렇게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차별화가 시작되고 있는 곳들은 그 차별화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화가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런 차별화가 되고 있는 데들은 규제가 나와도 그 차별화가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경기 남부권에 수지구청 일대에 있는 데들, 그리고 영통 이런 데들이죠. 뭐 이런 데들은 제가 이미 제 책의 부록에도 추천되어 있는 지역들입니다만은 가격 상승세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사실 여기가 참 어떻게 보면 희한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신축 하나 없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 모조리 다 구축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높은 상승을 했다라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이 거기가 왜 그렇게 놀랍게 상승을 하느냐? 차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영통 같은 데는 과거의 강세장과 비교해서 보자면은 과거 강세장에서 가장 늦게 올랐던 데가 영통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가장 빨리 올랐다고까지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아주 빨리 오르는 축에 속하는 그런 부류에 끼어있게 돼버렸어요. 근데 사실 그 사이에 영통이 달라진 점이 있냐? 달라진 점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굳이 따지자면 달라진 점이 있긴 있죠. 뭐가 달라진 점이 있냐면은 예전에는 주변에 좀 물량이 많았었고 지금은 물량이 없다라는 달라진 점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주변에 물량이 없어졌다라는 그런 외부적인 환경을 제외하고 영통 자체에 뭔가 바뀌어진 점은 있냐?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굉장히 높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르는 지역이 과거와는 다른 차별화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오른다. 차별화가 되는 곳들만 더 오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차별화가 어디가 될 것인가? 이거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가격이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를 건가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냐면 키 맞추기였어요. 키 맞추기.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의 키를 맞추겠지. 이런 식으로 했고 실제로 그게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키 맞추기의 시각으로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가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이냐. 다시 말해서 어디에 대중들의 선호도가 더 쏠릴 수 있을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오르는 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강세장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강세장의 가장 고점이었을 때만큼 가장 강세장이 과열되어 있을 때 그때 오르는 정도보다 더 오르고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다 뭐 매스컴이나 또 주변을 보면서 너무 다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데 수도권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수도권에 신축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올해 1년도 안 지났는데 한 몇 개월 만에 6, 7개월 만에 얼마 정도 올랐냐면 적게는 한 2, 3억, 많게는 한 20억 가량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에 따라서 상해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적게는 2, 3억이라는 것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한 매간 10억짜리 정도가 12억, 13억 됐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게 불과 6, 7개월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정도 상승은 과거에 정말 가장 고점일 때, 가장 시장이 과열됐을 때, 이 정도 오르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게 그냥 강세장 초기에 바로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강세장의 상승 정도는 얼마나 될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예측하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무섭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이런 상태에서 지금 떨어질 요인들은 전혀 안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른 정도가 너무 높은데 여기서 이런 추세로 계속 올라갈까? 이거는 저도 좀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하여간 이런 그 힘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최소한 이 힘을 꺾을 만한 그런 요인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정도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상승세는 다음 순서로 상승할 것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꽤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 정도로 달라진, 이 정도로 지금의 강세장의 모습은 과거의 강세장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 이런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결국 지금부터의 바로 이제 다가올 가까운 미래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예상을 한번 해보고 좋은 전략 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고 싶나요? 돈 좀 많이 벌고 싶나요? 이사 좀만 다니고 싶나요? 부동산 투자